읽기 전에 지켜야 할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소리 없는 하루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 온 세상이 침묵뿐이라면 많은 불편 속에서 살아갈 텐데요. 네. 그만큼 타인과의 소통을 돕고 다양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귀는 우리 몸에서 중요한 기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각에 생기는 여러 문제 중 난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난청입니다. 네, 아무래도 듣는 게 원활하지 못하다 보면 일상생활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 이 난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즘 이 난청 겪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생님? 예,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5년 29만 명에서 19년 41만 명으로 5년 새 42%나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지만 30대 이하의 젊은 환자도 19%나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근데 난청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난청은 문자 그대로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일상적인 대화나 생활이 불편한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 청력은 소리 크기의 단위인 데시벨로 표시를 하고 청력에 따라 난청의 정도가 분류가 됩니다. 가벼운 정도 난청에서 심한 심도 난청까지 있는데 네. 20데시벨보다 본인의 청력이 높은 숫자라면 난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데시벨 이하의 소리 어느 정도인지 딱 감이 오진 않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에 속하는 바람 소리나 아. 새소리, 작은 그 초침 돌아가는 소리 네네. 등이 이에 해당되며 속삭이는 대화에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경도 난청, 즉 가벼운 난청의 경우에는 약 40데시벨 이하의 청력을 말하는데 조용하게 말하는 소리가 이에 해당하며 본인은 난청에 대한 인지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50데시벨 전후 중도 난청은 세탁기나 자동차 소리가 이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때도 본인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 대신에 주변 사람이 말할 때 자꾸 되묻게 되는 그런 현상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더 심해져서 60에서 70데시벨의 중고도 난청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말을 해야 겨우 알아들을 수 있는데 이때부터는 본인도 불편감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네. 더 심해져서 80데시벨이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주변에서 크게 얘기를 해도 얘기를 다 인지하지 못하는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네. 더 심해서 90데시벨 이상은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것보다 심한 경우를 심도 난청으로 저희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난청도 가벼운 난청부터 굉장히 좀 심한 난청까지 나뉘어 보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난청도 그 원인에 따른 종류를 좀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난청은 크게 소리를 전해주는 과정인 웨이와 고막, 이소골이 포함된 중위에 문제가 생기는 전음성 난청이 있고요. 네. 달팽이관과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이 같이 생기는 혼합성 난청 형태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종류별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우선은 전음성 난청은 어떤 건가요? 네, 전음성 난청은 웨이, 고막, 중위 등 소리를 전달해주는 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음의 전달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수술적인 치료로 청력이 호전될 수도 있고요. 고막 천공이나 귓속에 물이 차는 중이염, 소리를 전해주는 뼈가 딱딱하게 굳는 이 경화증 같은 병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란 어떤 건가요? 예, 노인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가 이에 속하는데 어. 달팽이관의 소리를 감지하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소리에 의한 자극을 뇌로 전달해주는 청신경 또는 중추신경계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난청을 말합니다. 네. 주로 보청기를 통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죠. 네. 그러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두 가지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건가요? 네, 전음성 그리고 감각신경성이라는 말에서도 말해주듯이 청력 장애를 주 증상으로 합니다. 잘 안 들리는 거죠. 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전음성 난청의 경우에 소리를 크게 듣게 되면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듣는 정도도 좋아지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말을 들어도
분별하는 데 좀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게다가 이명이 동반되는 경우도 조금 더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이염이 있는 경우에는 귀에서 뭐 물이 나온다거나 급성으로 오는 경우에 귀에 통증 같은 게 생기기도 하는데 이건 급성으로 왔을 때만 그렇고요. 네. 심하게 되면 소리가 안 들리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음, 급한 치료가 그럴 땐 필요하게 되는데 환자 본인은 막힌 먹먹한 느낌만 있게 되므로 그럴 때는 검사를 받아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당장 생활에 불편을 주는 만큼 난청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생기는 원인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노화가 뭐 이런 게 원인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흔히 가는 귀가 먹었다라고 하는 노화성 난청이 생기게 되죠. 손상된 귀의 신경세포는 재생되지 않아서 증상을 방치할수록 증세가 계속 나빠지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요. 노화성 난청이 심해지면 불안이나 우울증,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네. 노화성 난청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70세 이상의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겪고 있을 정도로 되게 흔합니다. 네. 청각신경이 노화되면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일찍 자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하신 이렇게 노화로 인해 생기는 노화성 난청 있지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도 난청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소음성 난청의 경우 문자 그대로 소음으로 인해 청력이 떨어지는 질환으로 생활소음이 증가하고 이어폰을 되게 많이 쓰죠, 요즘에. 그래서 아. 10대에서도 증가하고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질환입니다. 네. 귀의 민감도가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소리를 듣더라도 난청이 진행이 된다면 본인은 귀에 대한 주의를 조금 더 기울여야 되는 거죠. 큰 소리에 대한 노출과 이어폰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이죠. 일단 소음으로 인해 떨어진 청력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앞서 뭐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는데 혹시 난청이 유전이 되기도 하나요? 네, 난청 원인의 절반은 유전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 신생아 1000명당 2명 정도의 아기들이 청각 장애를 겪고 있는데 네. 국내 통계를 보면 연간 출생아들 60만 명으로 감안했을 때 매년 1000명 정도의 신생아들이 청각 장애를 겪는다고 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많은 숫자죠. 네. 그래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질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유전성 난청 중 70% 이상이 다른 증상 없이 난청만 있는 경우로 최근에는 필수적으로 신생아 난청 검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선천적 난청의 완벽한 예방 사실 어렵다면 무엇보다 조기 발견, 치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비인후과에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를 통해 아이의 난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생후 3개월에 확진을 하고 6개월 정도가 되면 보청기 착용을 권해서 만 1세 전후로 필요한 경우에 인공호흡 수술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선천적 난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후천적으로 생기는 난청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아이들이 이제 중이염이 잘 생기는데 이렇게 중이염처럼 귀에 생기는 어떤 질환으로 인해 난청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선생님? 네, 성인에선 제일 많은 경우가 만성 중이염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네. 소아에서는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으로 인해서 그쪽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귀지로 귀가 막히는 경우에도 잘 안 들리겠죠. 노인분들이 귀지로 꽉 막힌 경우에 그거를 제거해주면 갑자기 잘 들린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 그럼 어떤 검사가 진행이 될까요? 네, 일단 귀를 내시경으로 봐야겠죠. 막힌 것이 없는지 확인하고 고막이나 소리를 전달하는 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그 후에 청력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보통 병원마다 표준화된 기본 검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더 깊게 뇌파를 보는 AB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조금 더 안쪽 공간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진단을 받았다. 그럼 바로 치료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이제 치료법 좀 알아보겠습니다. 난청 어떻게 치료하는지 원인에 따라 치료법도 좀 달라질까요? 네, 일단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진단한 다음에 그거에 맞춤 치료를 해야 될 텐데 네. 중이염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리 전달하는 뼈가 딱딱해지는 이 경화증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원인이 제거되면 청력이 어느 정도 돌아올 수 있는데 만성 중이염이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그것과 같이 오래되는 경우에 고막에 구멍이 나는 것뿐만 아니라 소리를 전달해주는 이소골 자체가 일단 녹게 되면서 소리 전달 경로가 일단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는
청력 향상을 기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소리 전달해주는 뼈를 잘 맞춰주면 청력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근데 보청기 착용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청력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보청기 착용 자체를 치료의 한 과정으로 보면 될까요? 예, 보통 한국에서는 보청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보청기를 굉장히 늦게 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진료실에서 대화가 안 될 정도의 상태가 되면 이미 보청기를 착용해도 어느 정도 단어에 대한 분별력을 잃기 때문에 착용을 해도 못 듣는 거죠. 그리고 오래 지나게 되면 주변의 소음에 대한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고 시끄럽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착용 시점이 너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혼자서 조용한 공간에 계속 살고 있다가 네. 보청기를 껴서 난 말소리만 듣고 싶은데 여러 소음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보청기를 던져버리는 거죠. 너무 시끄럽다고. 원래 세상은 시끄러운데 말이죠. 그렇죠. 네. 자, 근데 치료 방법 원인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귀가 안 들리는 그러니까 돌발성 난청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까 전에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돌발성 난청은 저희 과에서 보는 몇 안 되는 응급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응급질환. 예, 왜 그러냐면 뇌경색도 보면은 뇌경색이 생기고 2시간 이내에 들어가서 그렇죠. 치료를 하는 골든타임이죠. 골든타임이 있죠. 근데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골든타임이 조금 길어요. 한 5일 정도 되는데 5일 이내에 치료가 되면 우리 길게는 일주일로 보는 경우도 있고 5일 이내에 치료가 들어가면 굉장히 어느 정도의 호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증상이 일단 안 들린다고 느끼는 것보다 약간 먹먹한, 막힌 것 같은, 꼭 물 들어간 느낌, 아니면 터널 지나갈 때,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약간 귀에 변화가 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병원에 가서 실제로 청력이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치료 방침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우리가 난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난청 치료하지 않으면 치매를 유발한다? 난청과 치매 연관이 있을까요, 선생님? 올까 X일까요? 예,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정답은 O입니다. 최근에 난청이 심할 경우에는 치매 발병률이 올라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란셋이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치매 요인 중 1위가 난청입니다. 가벼운 난청의 경우 치매 발생률은 2배, 심한 난청의 경우 5배까지 높아집니다. 이 말은 난청이 있으면 바로 치매가 온다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난청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그만큼 많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관이 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난청은 고칠 수 없다. 흔히들 난치성 질환으로 많이 알고 있긴 하거든요. 고칠 수 없다. 올까요, X일까요? 세모. 뭐 똑부러진 답을 드리면 좋은데 네. 그 이유가 고칠 수 있는 난청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경로상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수술을 하면 좋아집니다. 아까 전에 전달해주는 뼈가 딱딱해지는 이경화증. 이경화증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그냥 유명한 것보다는 생각보다 앓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만성 중이염 같은 경우도 보면 안 들려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는 청력이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일부의 환자분들인 경우에는 소리를 전달해주는 뼈를 잘 설치를 해주면 청력이 그 전보다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수술 전에 미리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예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왜 청력이 좋아진다 그랬는데 안 좋아지냐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보통의 경우는 청력 개선보다는 귀에서 진물 나는 거를 막아주는 수술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추가로 안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만성중이염 같은 경우는 수술적인 치료로 추가적인 청력 저하를 막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받으라고 병원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난청은 고칠 수가 있는 질환이 될 수 있고 이미 떨어진 달팽이관이 이미 나빠진 상태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걸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물론 인공호흡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뭐 보청기처럼 아주 잘 들리게 해주는 수술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난청은 고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태에 따라서 치료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또 불치일 수도 있다. 네. 자, 근데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청 치료 정말 중요합니다만 무엇보다 예방 챙겨야겠죠.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선생님?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저희 이비인후과 학회에서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캠페인인데 이어폰 사용을 줄이자는 거죠. 아, 네. 그래서 과도하게 이어폰을 쓰면 난청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귀를 막고 달팽이관에 소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넣게 되면 그죠. 막힌 상태에서 소리가 들어가고 빠져나갈 길이 없죠. 그래서 아. 그 안에서 소리가 계속 맴돌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 지하철 같은 걸 타게 되면 지하철에 소음이 있기 때문에 음. 그 소음을 뚫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듣는 거죠. 네. 요즘에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서 아. 그런 것들은 그런 반대 음파를 쏴주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더 그런 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 중이염이 있는 분들이 수술을 정말 안 하세요. 한국에서는. 아, 네. 그 이유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청력이 좋아지는 수술이 아니다. 이거 해도 재발한다. 이런 것 때문에 아.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환자분들을 계속 보다 보면 결국엔 청력이 없어지거든요. 계속 되게 빠르게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수술은 적당한 시기에 그런 중이염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나중에 보청기 사용에 대한 그런 걸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난청은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수술이나 보청기 모두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병원 치료 잘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풀어가는 건강 이야기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